무슨 돈이 많아서 이 많은 차들이 그리고 이 넓은 주차장에 차 넣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진짜 놀랬어. 그래서 야, 참 대한민국 잘 살긴 잘 사나 보다. 그랬죠. 정말 대단하지.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면서 세상 18년 전에 내가 이 모습이 참 그렇게 신기했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가 않네 라는 생각으로 또 많은 생각이 들죠. 그렇지.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자꾸. 당연하게 생각 안 하려고 깨보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나는 그리고 놀랐던 거는 또 아파트에서 아니 그 멀쩡한 물건들을 왜 다 버리나 이랬어. 물건뿐이에요. 음식물 쓰레기. 그럼 저는 음식물 쓰레기 보면 제가 가축을 키웠었잖아요. 그렇지. 가축을 키울 때 걔네들이 풀만 먹어가지고 살이 잘 안 쪘었어요. 그래서 가끔 걔네들도 인간도 1년에 한 번은 특식을 이제 떡을 해 먹고 쌀밥을 먹는데 쟤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곡물 먹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주는 혜택이 일단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 집은 그 먹고 나서 그릇 설거지한 물 그게 걔네들한테 특식이었었어요. 근데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에 가면 음식 쌀밥 솔직히 제가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꽃제비 구호소에도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그거 먹어도 되거든요. 먹어도 특식 중에 특식이거든요. 그래.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지고 적당히도 아니에요. 그게 트럭으로 버리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물론 북한을 비교할 수는 없죠. 대한민국과 그치. 경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에 대한 비교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차이 나는 곳에서 그냥 차이 나는 삶, 퀄리티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살았던 과거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죠. 아깝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어떤 식당이랑 가게 되면 음식을 절대 안 남깁니다. 저도. 일단 좀 의무적으로 좀 다 먹어. 강박관념처럼 한 톨도 안 남기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승화하냐면 우리 먹고 간 자리는 설거지하지 않아도 될 거야. 기분 좋으실 거야. 거두시는 분들이 이러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운 부분도 있고, 이제처럼 요리하신 분들의 기분 좋게 하는 부분도 있고. 맞아. 그래서 나는 아파트에서 가전제품 버리고. 그거 주워다 써요, 저는. 다 주웠어. 진짜 주워다 써요. 거울도 쓰고, 주워다 쓰고, 시계도 주워다 걸고, 테이블도 가져오고 너무 그랬어. 온전한 물건들을 일부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나눔도 해주고 전 최근에 이제 그 나눔 무료 나눔 땡근 있잖아요. 땡근에서 그 무료 나눔 하는 걸 보게 되면 커피 내려 마시는 건데 너무 감동이었던 게 다른 분들 말고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청년들에게만 나눔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힘들어 하니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다면서 나눔을 하던데 그 한마디로 나눔 이꼬르 무료잖아요.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다시 말하지만 과거 김필주로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절대 일이었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북한에서 말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있을 법한 일들, 일상을 저는 최근에도 경험을 했던 거죠. 참 대한민국에서는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상상할 수 없고 진짜 신기하고 그래요. 놀라움의 연속이지. 그쵸. 그냥 뭐 18년을 이제 대한민국 치열한 경쟁 사회를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가끔은 이런 부분들을 좀 놓칠 때도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가끔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나눔이라든가 지나가다 주렁주렁 가식 부러질 정도로 열린 과일이 그 누구도 손대지 않는 부분을 본다든가 뭐 마트의 진열장을 본다든가 그 다음 백화점에 가가지고 그냥 그 삐까뻔쩍 밤인데도 대낮 같은 걸 본다든가 그냥 뻥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릴 때라든가 참 많은 것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리고 2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의 저울을 달 수가 없죠. 그렇지. 천지개벽이지. 근데 저울 달 수 없는 그 크나큰 어떤 삶을 현재 지금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이게 참 말로 다 형용 못하죠. 맞아요.
자, 그러면 너가 대학생활 했잖아. 그쵸.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대학생활 하면서 소감이라고 할까? 추억. 기억. 대학생으로서, 그러니까 태어나 처음 꿈꿨던, 그리고 처음 꿈을 이뤘던 게 이제 대학 진학이었죠. 대학생증. 대학생은 저한테는 가장 큰 의미였죠. 추억도 많고, 어쩌면 그 대학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김필주가 또 있을 수 있었고요. 인생의 첫, 진짜, 그러니까 태어나 처음으로, 그렇지. 처음 진짜 꿈이라는 걸 진짜 꿔봤고, 꿈을 꾸자마자 단기간에 이뤄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면의 칼날이었던 걸 이제 후에 알게 됐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꿈을 꿔봤고 꿈을 이뤄봤던 엄청 큰 거죠. 삶에서 엄청난 큰 성취감을 느꼈던 거니까. 그래서 대학 생활을 한번 추억을 해보면, 일단 교수님이라는 그 세 글자는 사실은 저 꿈을 못 꿔봤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에 저의 교수님입니다. 라는, 그러니까 제 소유격에 해당하는 교수님은 상상을 못 해봤죠. 근데, 지도 교수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내 주변에 교수님이 너무 많아진 거죠. 과목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동문, 동기, 그렇지. 선배. 그 드라마에서만 보던 선배가 이제 나한테 나타난 거죠. 아무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너무 신선했죠. 근데 이제 그보다도 이제 또 무시 못하는 거는 대학교라는 외형적인 부분. 캠퍼스. 네, 캠퍼스의 규모부터 캠퍼스가 뿜어내는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이 무시 못하잖아요. 이거는 대한민국 고3들도 대학에 대한 로망이 있고 희망이 있듯이 저는 어쩌겠습니까? 더 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느꼈고 수업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 또 수업에서 교수님 만난 것도 너무 신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실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 듣는 것도 너무 신선했고 왜냐면 북한에서 교육 경험이라고는 그냥 교실에 앉아있으면 선생님이 찾아왔었으니까 그냥 그래서 뭐 다른 반 교실 쉬는 시간에 가끔 이렇게 곁눈질로 훔쳐보는 게 전부였고 그것도 엄청 신선한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선택한 과목에 해당되는 교실에 찾아가서 그것도 그 과목에 해당되는 교실이 여러 교실 아무튼 그래서 지각도 해보고 강의실 잘못 들어가 보기도 하고 진짜 많은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니 해도 또 동아리 북한 표현으로는 소조죠. 이제 그런 소조 생활 그래서 저는 이제 탈북 대학생들이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풍물패라고 해가지고 이게 꽹가리 이제 전통에 대한 제가 좀 국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통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왜 이렇게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방하는 거 그러면 우리 전통 문화를 좀 배워야지 해서 들어갔는데 아쉽게도 이제 건강이 이제 풍물패는 많이 무릎을 써야 되고 춤석이 과격한 게 좀 뭐 있다 어떤 건데 보니까 그게? 꽹가리? 그 우리 전통 춤을 추면서 꽹가리를 쳐야 되고 우리 전통 춤은 무릎 이게 강약을 그치. 스무스하게 그 잘 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릎에 난 무리가 가는 거예요. 엄청 재밌었는데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다음 또 동아리 신고식도 경험해봤고 그때는 이제 또 신고식이 술을 엄청 먹이는 거였어요. 그 꽹가리에다가 원샷 시켜가지고 또 태어나 또 그 막걸리로 꽹가리 안에다 꽹가리 한 서너 병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걸 원샷 해가지고 막 해롱해롱하고 뭐 의리주다 해가지고 내가 많이 마셔야 뒤에 사람 적게 마신다 해가지고 또 꾸역꾸역 마신 경험도 있고 그런 추억도 있고 네 그런 추억 그 다음에 또 게임이란 거 해보지 못했는데 또 대학생들만의 그 게임하면서 또 친해지고 아무튼 뭐 너무너무 좋았죠. 뭐 대학교의 시설적인 측면 지금 말씀드린 어떤 동아리 대학생으로서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누리고 또 총학회라는 걸 보면서 학생들의 권리를 학교 측에 주장하기 위해서 총학생회가 학생들한테 설문하는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북한 같은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작당한다고 생활총화 받고 막 난리 날 일인데 여기는 이게 공정하고 당연한 거고 또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자기 권리를 비치지 않는 어리석은 행위로 비춰지고 그런 거 보면서
저희 어떤 세계관들이 건설적이게 많이 자극이 되고 발달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내부에 뭐 도서관, 커피숍, 야, 도서관 식당, 이런 게 어마어마하죠. 식당도 또 여러 개잖아요. 교직원 식당, 그리고 학생 식당, 기숙사 식당. 그래서 막 골라 먹고 아이들이. 그리고 메뉴가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덜어준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참 섬세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도서관에 갔는데 책이 왜 또 이렇게 많아요. 충격이었어요. 뭐 책뿐인가요? 논문. 국내에 있는 논문은 물론이지만 해외 논문까지. 그렇지. 뭐 논문만 있나요? 또 이 비디오 영상 자료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정말. 그래서 중간고사 뭐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벼락치기 했죠, 저도. 근데 그래도 제가 조금 생색을 내면 평소에 이제 대학 생활이 즐겁다 보니까 솔직히 공부도 즐거웠었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는 않았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현실에 눈을 뜨고 직시하면서 조금 이제 공부 즐거움에서 압박으로 전환하면서 그때는 좀 스트레스가 있긴 했었지만 그 전까지는 모든 게 즐거웠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이 즐겁고 즐거우니까 모든 게 신선하고 신선하니까 속속속속 다 머리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3시간 수업이 그냥 1시간 반 정도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렇게 즐겁게 공부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벼락치기 해도 매우 효율적이었어요. 기억들이 다 잘 나서 그래서 초반에는 성적도 잘 받고 그러니까 이제 어깨에 좀 힘도 좀 들어가고 뭐 대학생활 별거 아니네 그랬다가 이제 된통 당하긴 했지만 진짜 제대로 당했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어쨌든 그렇게 좋은 대학생활을 추억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자하고들하고도 초반에는 이성하고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니까 대화 못하는 게 바보스럽더라고요. 용기 내서 얘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기 팀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룹으로 이제 나눠지면 먼저 말도 붙여보고 많이 노력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말이 많아진 거죠. 맞아, 팀플 할 때. 말 안 하면 상대방들이 답답해 하니까. 야, 그건 신기하더라, 나도. 대학생활 팀 플레이 하는 거. 이제 어려운 것도 많았지만 지금은 그냥 좋았던 것들 많이 나누고 싶어서 나눕니다. 그래서 그렇지. 대학 추억은 그렇게 시설적인 측면 그리고 학생들의 권리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실천하는지 공부도 제가 북한에서 경험했던 교육의 경험은 주입식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고3까지는 그래도 압력이잖아요. 학교의 압력, 부모들의 압력, 사회적인 압력. 물론 대학교도 그렇지만 대학교는 내가 선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있는 거다 보니까 능동성이 없으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난 교육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인 교육보다는 이제 스스로 자유라는 것이 당연히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뒤에 받쳐지는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체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걸 다 소화하기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시간이 흘러서 돌아보면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저를 성장시켰고 또 그 성장으로 인해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거라고 단언합니다. 좋은 추억의 대학 생활이었네요. 단순히 좋다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엄청 고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엄청 의미 있었던, 유익했던. 성장. 그리고 대한민국 18년 살면서 여행, 국내 여행이라든지 다녀본 적 있어? 여행은 저 국내에서 평생을 사신 분보다는 많이 다닌 것 같아요. 한국 정착 한 5, 6년 그 이후에 어머니가 또 힘 써주셔가지고 유럽 여행도 한번 다녀왔었고요. 그래서 그때 좀 눈을 많이 뜨긴 했던 것 같아요. 유럽 세계 구경을 했으니까 여권. 한국에 금방 왔을 때 신분증 받아든 다음으로 좋았던 게 여권이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는 여권 들어만 봤어요. 구경도 못 해봤어요. 만져도 못 봤고. 근데 내 이름으로 여권이 나왔는데 여권을 언제 쓰는지 이론으로만 말로만 들었었지 그걸 직접 써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유럽 여행을 한번 엄마가 아들 눈 뜨라고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시각 견문을 느껴보라고 견문을 넓히라고 엄마가 이제 큰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패키지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이야, 여권 들고 공항에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소름 돋네요. 내 사진과 여권 번호와 대한민국 국적, 대한민국 네 글자 딱 박힌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가슴 뛰네요. 아무튼 그 여권 들고 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온 이후에 대학교 생활도 그렇고 이제 시민사회 활동할 때도 여행 얘기가 가끔 이제 취미 얘기하다 보면 내가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뭐 빠지지 않는 게 여행인데 전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남조선에서 이제 살고 있는 분들은 기본으로 다녀오지 않냐고 그랬더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평생을 살아도 제주도 한번 못 가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그때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충격이었었어요. 그게 또 충격이었어. 왜 이 자유로운 땅에서 왜 못 가지 이랬는데 여건이 주어졌어. 뭐 그것도 뒤에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거 이후에는 알게 됐지만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이 좋은 나라에서, 나보다도 돈 많으면서, 왜 못 가? 이랬었는데, 여권도 있는데 왜 이 좋은 걸 안 누려? 막 이랬는데, 어쨌든 저는 누렸으니까 그렇게 했고, 근데 그 여행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의미 있는 거는 저희 어머니랑 작년에 한라산 등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제주도, 네, 제주도와 한라산 등반을 했고, 저는 이제 한라산을 한 2번을 그래서 총 어머니까지 3번을 등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족여행이네? 네, 이번에는 가족여행이었죠. 그래서 백록담을 봤는데 보기 어렵다 그랬어. 올라갈 때도 여러 번 바뀌었어요. 날씨가. 구름이 꼈다 말갔다 여러 번 바뀌었는데 올라가는 등산객들이 백록담 보기 어려울 거라면서 본인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올라갔는데 백록담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3대가 덕을 쌓아서 보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저는 2번을 봤어요. 3번 등반하면서. 한 번은 전혀 못 봤었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 어머니하고 같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내줘서 유럽 여행 가보고 엄마하고 단둘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착하면서 18년을 살면서 한 번도 같이 뭘 해본 기억이 없어요. 네. 근데 작년에 이제 해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뜻깊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또 감사하게도 그 한라산 등반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갔다 와서 다시는 안 가겠다고 모르고 한 분이지 다시는 안 오르겠다고. 힘들었구나. 근데 저는 이번에 그런 각오로 올랐었어요. 엄마하고 처음 하는 여행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라산은 제 건강상 남은 인생에서는 오를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제 무릎이 견뎌낼 것 같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오를 때도 오르다가 또 탈라면 어쩌지? 뭐 헬기 부르는 일이 생기진 않아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염려하면서도 어머니와의 처음이었기에 설령 내 다리가 많이 안 좋아지더라도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간다. 뭐 이 정도의 각오를 갖고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남조선 토박이고요. 그 친구랑 셋이서 같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좀 많이 컸었어요. 그래서 이 의미 있는 순간에 병에 질 수 없어서 그래서 올라왔었고 그게 너무 의미 있었고 또 올라가서 또 감사하게도 백록담 보고 또 쨍쨍 째는 그 널마루에 누워서 해도 보고 셋이서 오손도손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또 내려왔거든요. 정말 좋은 추억이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추억인데 이제 내려올 때 차 소리는 들리는데 길이 안 나. 3명 다 길이 안 나와가지고 힘들어라. 그래서 꼬박 하루를 3박 4일 갔는데 하루는 이제 등반으로 소진하고 그 다음날 쉬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제주도 여행이 가장 뜻깊고 의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